오늘 일단 처음 시작하면 사실 재테크라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결국에 이제 공격과 방어인 건데 그 공격과 방어라는 게 결국에는 돈을 주제로 한 공격과 방어인 거죠. 그래서 공격이라고 하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월 현금 흐름 증가인 거고 여기에 사실 부업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취업을 하면 사실 근로소득 받는 거고요. 사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그 수익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하나씩 늘려나가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늘려나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이제 좀 그 이미지랑 표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증가하는 게 공격이라면 이제 방어적인 측면도 사실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복권 같은 거 하나 당첨돼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복권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안 살 거고요. 근데 복권 사러 가면 되게 줄 많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우연과 운에 이제 그 내 돈 몇천 원을 그냥 날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첨 안 된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리스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저 이제 친한 지인은 알겠지만 별로 리스크 지는 거를 극도로 이제 두려워하고 혐오하기 때문에 그래서 리스크 없는 쪽으로 해서 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방어가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채널명은 절약왕인데 도대체 절약 콘텐츠는 언제 나오냐 뭐 이런 분도 있어요. 왜냐면 4년 동안 이제 절약 콘텐츠가 안 나오니까. 근데 절약은 너무 기본이어서 이거는 당연히 이제 이거는 방어는 일단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고 요거는 인생 전반에 있어서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왜냐면 이게 자본주의 사회는 결국엔 나갈 돈을 방어하고 들어올 돈을 최대한 공격적으로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공격이 들어 방어가 안 되면 이제 이게 무너지는 거고 실제로 이제 그 중간에 운대가 맞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가 재개발 갑자기 지정돼가지고 목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거 이제 홀라당 날려버리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방어를 이게 키워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방어를 왜 키워야 되냐 하면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자 구간이잖아요. 27세, 28세까지는 거의 적자 구간이고요. 여기 28세부터 이제 여기까지만 60세까지만 그나마 흑자이고 적자인데 사실 이 60세도 사실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통계청 기준에 의하면 그러니까 제가 뇌피셜로 말하는 게 아니라 통계청에서 법적 정년은 60세인데 현실 정년은 49세예요.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이게 기업들이 50세가 넘어가 버리면 이 사람은 하는 일도 없는데 연차는 계속 쌓이고 임금은 많이 올라 있고 이 사람 한 명 잘라버리면 20, 30대에 한 3명 정도 더 고용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훨씬 더 플레이에서는 더 많은 퍼포먼스를 낼 건데 그러면서 사실은 법적으로는 60세인데 절대 60세까지 못 다니게끔 어떻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논오피셜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60세까지 흑자인 것도 사실은 이제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이 흑자 기간에 이 적자에 대한 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키워놓은 다음에 이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근로소득은 당연히 낮아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육체도 결국엔 강간상각이 되어가지고 우리도 퍼포먼스를 한때 젊은 날에 이제 뭐 반짝 잘 낼 수는 있겠으나 나중에 나이 먹었을 때는 특정 직업군이랑 특정 이제 일부 이제 그 활동 제외하고는 소득 활동이 많이 줄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많이 나갈 거기 때문에 이때 많이 이제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해놔야지 금융소득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놔야지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돈이 없으면 이게 슬프게도 적자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사실을 알겠고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자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인간이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위대한 부분도 있는 게 나의 적자와 죽음은 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 혼자 그냥 끝내면 말지. 근데 남한테 피해 주는 거 사람들 되게 싫어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지킬 수 없는 거에 대한 이제 분노와 좌절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그 28세 흑자 진입 이후에 60세 적자로 전환이라고 했는데 사실 60세의 적자라고 해도 사실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대부분은 60세 되기 전에 50대 어느 순간에 적자가 돼요. 시작돼요. 그리고 그게 좀 빨라지는 분들은 40대 후반 정도에 적자가 시작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또 이제 자녀분들 만약에 키우셔가지고 교육에 너무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적자가 더 일찍 시작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시간과 에너지가 우리가 이제 그 구조 자체가 일단 이제 돈이 없으면 소모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때 이제 좀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많이 정신과 이제 에너지와 어떤 육체적 퍼포먼스가 살아있을 때 이때 최대한 이제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세팅을 해놔야지 그나마 이제 우리가 버티거나 견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일단은 이게 계속 순차적으로 나올 테지만 첫 번째로 가장 해야 될 게 과거와 결별하는 거.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연 없는 사람이. 다들 뭔가 이제 또
가보면 다 가족 간에 무슨 아픔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인과의 어떤 이제 다툼들 뭐 이런 것도 있고, 최근에 무슨 하정우 배우님도 25년 지기한테 사기당했다고 막 이제 억울해하시면서 이제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이제 푸셔가지고 이제 그 그림으로 이제 막 걸기도 하고 이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사연들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연 붙잡고 이제 저 사람 죽일 사람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으면 남은 인생이 얼마나 아까워요. 그냥 이제 그래서 과거에 뭐 얼마나 뭐 가난했건 힘들었건 사실 나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들인데, 그런 것들이 나의 어떤 역사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세상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그냥 이 사람 한 명인 거잖아요. 그럼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한 명인 사람의 어떤 사연과 이런 거에 그렇게까지 주목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내가 일단은 멘탈적으로 빨리 극복해버리고 내일의 삶에 사실은 그게 무슨 소용인가라고 딱 잡은 다음에, 그러면 나의 어떤 이제 현실을 냉정히 한번 파악해보자. 내가 지금 뭐 어떠한 현실을 처했건 간에 나의 재산, 나의 월소득, 나의 한계, 나의 약점과 강점이 무엇인지 열심히 파악한 다음에 작게라도 이제 내가 지금 주어진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거 작게라도, 왜냐하면 작게라도 시도 안 하면 평생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패배주의랑 교만과 탐욕을 경계하고 그걸 전파하는 사람들도 멀리하고, 최대한 이제 나의 어떤 그 현실과 이런 상황에 집중해서 작게라도 한번 시도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정말 이제 똑똑하면 안 당할 것 같잖아요. 가짜 수산업자 이거 유명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 당한 게 그냥 진짜 지상파 앵커랑 검사랑 정치인들, 유명 정치인들 다 당했어요. 나중에 가짜 수산업자를 한번 채우세요. 나중에 포털에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게 뭐 자만하면 안 되는 게, 작정하고 이렇게 덤비는 사람들이 있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너무 지나치게 이제 달콤한 것들은 경계하셔야 돼요. 지나치게 달콤한 거 별로 없어요. 어느 정도 내가 이제 똥꼬에 피 날 정도의 어떤 각오를 하셔야 돼요. 실제로 피가 나야 돼 좀.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그래서 이제 지출 통제를 일단은 완벽하게 마스터해야 되는데, 이 돈을 모은다는 게 결국에는 버는 돈을 늘리고 세워나가는 돈을 방어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다고 했을 때 MZ세대로 잘 묶어놓은 것 같아요. 세대 범위가 저는 이제 M세대랑 Z세대 이제 이렇게 나눠야 된다고 보는데, 밀레니엄 세대랑 이거 왜 묶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이 세대 자체가 방어를 마스터하기에 되게 좋은 시기다. 결국에는 20대에서 30대 후반까지가 방어를 마스터하기가 정말 이제 아주 좋은 그 시기인 것 같고요. 이때 만약에 방어를 마스터 안 해놓으면 4, 5, 60대에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습관이 평생 자산 형성을 좌우하는 거고요. 뭐 이제 남들 사실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때 방어를 마스터 해놓으면 사실은 해볼 만한 건데, 마스터 안 하면 사실은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마스터하기 위해서 아주 기초적인 거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아무리 월급이 적어도 최소 월 83만 원은 강제적금 해야 된다. 이게 1년이면 1000만 원 되는 거라서 그런 이유도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결혼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뭐 신혼집을 구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이제 국가에서 하는 임대 제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혜택들을 어느 시기까지는 볼 수가 있는데, 그 시기를 넘어서 버리면 다음 세대한테 그 혜택을 물려주고 나는 또 이제 그냥 야생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신혼집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83만 원을 계속 적금하는 습관을 들여놓았으면 나중에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게 사실은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애초에 우리는 83만 원이 인생에서 계속 나가고 있었어. 근데 이제 이게 83만 원 정도면 금리 한 3%대 정도면요, 한 사람이 한 2억 정도는 그 이제 받았을 때 원리금 정도 내는 정도거든요. 그럼 내가 만약에 열심히 살아가지고 요 세팅 값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결혼할 어떤 배우자가 그 정도의 세팅 값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 4억을 이제 융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모아놓은 돈이 5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2억씩 각각 대출 받아가지고 원리금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한번 집 구하자 혹은 뭐 경기도에서 집 구하자 했을 때, 과연 이제 막 세상이 정말 이거 세상 너무 이제 왜 선배 세대는 우리한테 이런 삶을 줬어요, 이렇게까지는 안 한다는 거예요. 5, 6억이면 어느 정도 20평대 어느 정도 된 것들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신축 못 가면 또 어떻습니까? 그냥 뭐 신축 정말 가고 싶으면 이제 경기도 가면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구축으로 해서 서울에 어딘가에 구하면 안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할만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할만한데, 이거 만약에 안 해놓고 나서 나중에 세상 탓하면서 환경 탓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저도 이제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저도 20대 때는 그 지옥고에서 보냈어요. 저도 이제 반지하에서 한 6년, 그 다음에 이제 고시원에서 2년, 옥탑에서 한 2년 정도 살았기 때문에 20대는 그랬다는 거죠. 20대는. 그 아현동 지금은 이제 마레프 이런 것 때문에 엄청 천지개벽했잖아요. 저는 아현동 마님 시절에 그 드라마 중에서 아현동 마님이라고 실제 있어요. 그 포장마차 거리였고, 술 먹은 꽐라 이제 아저씨들이 엄청나게 막 돌아다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이편한 세상 신촌 자리가 제가 대학 시절에 술 먹고 지하에 이제 막 그 대학생들 많이 가는 술집 있던 자리예요. 그래서 저도 아현동에서 이제 그렇게 살았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알죠. 그래서 이거를 해놓은 분들은 지금 별로 세상 탓하는 친구들 별로 안 봤어요. 제가 대학교 이제 뭐 동기나 선배들 중에서도 이 정도의 적금을 해놓은 사람들은 별로 지금 세상 원망 별로 안 해요. 근데 이거 안 하고 이거마저도 무슨 플렉스 한다고 뭐 다 하신 분들, 롤러 한다고 하신 분들, 예,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뭐 세상 탓하면서 막 이제 네이버 댓글로 악플 쓰고 뭐 이러고 있더라고. 아니, 그러지 말라는 거죠. 저는 그 길은 길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최소 테너리 통장이랑 체크카드 만드는 게 좋은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요. 체크카드로 하게 되면 계속 소비 알림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신용 점수 때문에 신용카드를 아예 쓰지 마라. 이건 사실 잘못된 얘기예요. 근데 유튜브에서는 이게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좀 정말 쓰지 말라고까지 안 하면 사람들이 안 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과거에 그랬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신용카드가 신용점수 한 900점 이상 구간까지 넘어가 버리면 이제 신용카드의 도움을 조금 받아야 돼요. 신용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신용점수가 또 이제 있어야지 나중에 또 대출 받을 때 금리도 낮아지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800점대까지는 나오는데 무리 없는 800점대까지는 체크카드랑 그다음에 이제 관리비 내는 거, 그다음에 4대보험 납부하는 거 이런 근거만으로도 충분히 통신비 뭐 납부한 거 이런 것만으로도 800점대까지는 충분해요. 결국에 이제 월급은 전부 적금, 부업으로 번 돈은 생활비 아니면 이거 반대로 가든지 해서 최대한 이제 그냥 이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20대 때 이제 그 사회생활 시작해가지고 돈 벌기 시작하면 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개별주에서 뭔가 승부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수로 그냥 편안하게 가자. 예, 왜냐하면 저도 그 여의도에서 20년 이상 이제 근무하시다가 나오신 분들 개별주 계좌를 한번 보달라고 해가지고 본 적이 있어요. 몇몇 분들한테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지금도 이제 그냥 활동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들도 물려 있어. 개별주는. 근데 저분들은 20년 동안 저거를 밥 먹고 저것만 하신 분들인데도 물려 있는 거 보면서 아 이건 길이 아니다. 예, 이거 만약에 내가 한 거가 만약에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됐는데 어떻게 그걸 견뎌요, 사람이. 그러니까 아마 그게 MDD 개념인데 정말 손실을 마이너스 20%까지는 사람이 견디게 설계되어 있는데 20% 넘어가 버리면 막 엄청 아파요. 막 칼로 찌르는 아픔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수로 가자. 이렇게만 가더라도 사실은 연평균 수익률이 한 8% 정도고 이게 장기로 하기 시작하면 이제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거 한 가지 전문성 완벽히 길러라인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그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럼 부업 파이프라인이 있고 본업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본업 파이프라인이 깊게 들어가 버리면 부업을 조금 느슨하게 되는 거고요. 본업 파이프라인이 엄청 깊게 들어가 버리면 사실 부업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전문직 부부 이런 분들이 뭐 이제 뭐 사석에서 뭐 얘기하잖아요. 아 그냥 하지 말라고 그냥 본업 열심히 하시면서 그냥 재테크만 열심히 하시라고 이렇게 하신 거고요. 본업이 좀 느슨해지면 이제 부업에서 뭔가 답을 찾아야 되는 거고 저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거는 한 20대, 30대 초반까지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때까지 바짝 해가지고 수요가 있는 분야인데 지속 가능한 흥미까지 생기는 카테고리, 그런 미래 먹거리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판매 가능한 나만의 무기. 그러니까 저는 책 중에서 사실은 고전 중에서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마케팅 포지셔닝이랑 그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라고 있는데요. 되게 고전이에요. 한 70년대, 80년대 책인데 그 두 가지 책 정도는 진짜 내가 어떤 분야든지 간에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세상에서 어떤 포지셔닝으로 어떻게 해야지 뚫을 수 있냐 이거에 대해 다룬 책인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기업을 중심으로 다뤘지만 그걸 개인한테 적용했을 때 충분히 저는 돌파구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돈 없을 때 이제 이거 미리 해야지 돈 생겨가지고 한 다음에 이게 답이 또 안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되냐면 나한테 돈만 없을 뿐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가 최고 수준으로 정립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예대를 나왔기 때문에 학부는 예대를 나왔어요. 예, 대학원 딴 데 갔지만 예, 학부는 예대를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돈이 아니라 투자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영화라는 어떤 장르로 봤을 때 그때 그런 분들 많았어. 20대 때 보면 그 나한테도 정말 기회만 주면 나도 이제 무슨 칸 영화제, 뭐 베니스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약간 허세 이런 분들 많았는데 사실 만약에 그한테는 정말 기회 줬으면 그렇게 정도의 퀄리티 결과물을 낼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한 건데 그 정도의 어떤 결과물을 내는 사람이 사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단편 영화를 어느 정도 퀄리티를 보여줘야 되는데 단편 영화 봤을 때 굉장히 조악하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기회 주면 칸 영화제 갈 수 있어.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허풍이라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고요. 그거를 다시 재테크로 돌아왔을 때는 나한테 돈만 없을 뿐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최고 수준 정립되어 있어야지 돈이 들어오고 기회가 왔을 때 아, 이게 기회구나. 지금 가야 돼. 지금 이제 들어가야 돼. 딱 이거 아는 거고 이거 뭔가 너무 가열인데? 이거 빠져나와야 돼. 이거 아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안 돼 있으면 나중에 돈 생겼을 때 옆에 이제 뭐 미용실에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이건가? 또 이쪽에서 뭐 친구, 그다음 여기서 또 친척, 여기서 또 부모님. 그러니까 부모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테크 나보다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해가지고
날리는 거죠. 그럼 날리면 또 이제 세상에 대한 또 비관과 분노, 좌절 때문에 네이버에서 또 가가지고 또 악플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뭐 왜 이런 기사 왜 띄우냐, 이거 왜 분란 조장하냐 이러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예. 남 잘 되면 이제 그냥 또 댓글 달아가지고 이제 얘도 같이 끌어내야 돼 뭐 이런 거죠. 예.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예. 그 길은 길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이 자동 수익이라는 환상에서 일단 벗어나야 돼요. 예. 엄밀히 말해서 부업에서의 100% 완벽하게 자동 수익은 없다는 거예요. 부업에서는. 예. 부업에서는. 예. 왜냐하면 자동 수익처럼 보이는 책출관 같은 경우에도 인쇄 7에서 10% 정도를 출판사에 위임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이제 좀 과잉돼가지고 나타난 게 전자책 현상이었던 건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때 이제 한 시절 이제 그냥 코로나 그 시절에 이제 잠깐 이제 사람들 모를 때 약간 부흥했던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인쇄 일부 받고 출판사에 위임시킨 거기 때문에 모든 수익이 다 이제 내 걸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기간이 있어요. 어떤 분야든지 간에 그 출시해 놓으면 그 수익 자체가 퍼포먼스를 굉장히 처음에 많이 내다가 나중에 계속 내려가는 거죠. 예, 롱테일처럼 완전 내려가고 나중에 이제 한 20%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 상태로 조금씩 좀 가면 다행인 거고, 밀리언셀러 되면 다행인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거죠. 요거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도 수수료 같은 게 발생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괜찮다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노래 저작권 같은 경우에도 영원히 인기 있는 곡은 없잖아요. 예, 영원히 인기 있는 곡도. 그리고 이제 한 해에 이제 뭐 등록하는 것도 엄청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정말 대박 곡인데 내가 그거 인기 있기 전에 내가 그쪽 분야 너무 잘 알아가지고 뭐 뮤직하고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그냥 빠르게 선진입해가지고 저작권 쉐어 받고 있으면 그럼 좋은 건데, 사실 그럴 수 있는 이제 그냥 정보력이나 이런 것들이 슬프게도 우리한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런 예언적인 어떤 것들을 저는 리스크를 도박을 안 걸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 수익을 완성하려면 결국에는 BM을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수익 모델을 만든 다음에 위임시켜야 된다. A 수익 모델을 완성하면 이제 A 혹은 A 업체에 위임, 또 B도 마찬가지고 C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은 24시간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석에서 만나잖아요. 누구 만나면 이제 정말 이제 그 속된 말로 지금 이제 방송 때문에 너무 속된 말로 가기는 애매하지만 약간 좀 덜 속된 말로 이제 뭐 꿀 빠는 거 좀 알려줘. 그냥 정말 날로 먹는 거 알려줘. 근데 날로 먹는 게 어디 있어요? 예, 날로 먹는 건 없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대적인 어떤 꿀은 있겠지만 엄청난 꿀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일단 A 모델, B 모델, C 모델을 완성해서 위임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자동 수익인 거지. 그게 아니면 이제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시간의 어떤 이제 그 한계성을 갖고 사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퇴근 후에 이제 주어진 시간, 6시간 쓰는 사람은 되게 부지런한 사람이고 3시간도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퇴근 후에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소파에 누워있지만 계속 누워있고 싶어.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예, 그마저 또 야근이나 이제 지인과 약속이 있으면 이제 그마저 할 수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시도를 할 수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어려운 난이도 말고 몸방향이나 반자동 인형 부업부터 공략해라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상은 자동 수익이지만 현실적인 노력, 몸방향이랑 반자동 인형 부업을 게을리하지 마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서 주말에는, 그러니까 평일에는 정말 이제 퇴근 후에 힘들어가지고 그건 이해했어. 오케이. 그럼 주말에 당장 이제 진행요원 알바라도 한번 신청해가지고 가거나, 예, 아니면 이제 그 쿠팡 물센터에서 상하 차는 박스인데 바코드는 그나마 그것도 힘든데 그래도 이제 하다 보면 그래도 할만해요. 그러면 진행요원 같은 경우에는 8만 원에서 12만 원 하루 가면 받잖아요. 한 8시간 하면. 그리고 이제 쿠팡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도 한 이제 8만 원 정도 받잖아요. 9만 원 정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번 걸로 일단은 배당주나 배당 ETF 사가지고 자동으로 가고 있구나 정도까지만이라도 알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대표적인 어떤 배당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배당 ETF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3대 지수 추정하는 ETF로 가면 나쁘지 않죠. 예. 그리고 시드머니 쌓일 때 대비해가지고 청약통장 같은 경우에 이 세팅을 해놔야 되는 거고요. 예. 나머지에서 좀 이제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당장에는 안 하더라도 나중을 위해서 해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이게 결국에는 목돈 어디 더 많이 이제 날아가냐라고 봤을 때 첫 내 집 마련할 때 거의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상한 데다가 구해요. 제발 좀 그런 데 구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제발 좀 그런 데 구했더라고 다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제대로 된 구하려면 공부 많이 해놔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거 10만 원이랑 2만 원 정도는 납입을 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뭐 기회 없다고 했는데 이때 보면 갭이
1억 5천에 붙은 적이 또 있고요. 이때 보면 갭이 2억 5천에 붙은 적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이때 절대 이거 못해요. 배팅. 이때 되게 부럽다 하는데 저도 못했을 거예요. 이 공부 다 된 사람은 이때 이렇게까지 된다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예, 그래서 이런 기회도 있는 거고요. 부동산 시장에. 근데 사실 이런 기회보다는 다른 기회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투자라는 거는 소액으로 시작 가능하지만, 그래서 배당 쪽은 소액으로 시작 가능하지만 2번 콘텐츠는 장기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고, 3번 타인의 상품 잘 팔게 도와주는 거는 자기 개발과 성과를 내야 되는 거. 예. 그래서 이런 현실을 정확하게 안 다음에 내가 결국에는 이제 1, 2, 3을 다 해야 되는 거죠. 다 해가지고 한번 이제 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최대한 만들어 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상품 잘 팔게 도와주는 거는 결국에는 제휴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제 서비스하는 이제 업체들이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오프라인에서 내가 그냥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내가 사는 동네에 어떤 공부방이 있어. 어떤 개인이 운영하는 공부방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어느 상대방은 이제 예를 들어서 공부방 사장님, 그 상대방이 필요한 이익은 공부방 필요한 이제 초등학생, 유치원생들 데려와줘 이거잖아요. 그러면 거절하지 못할지 않은,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데려올 테니까 한 명당 이제 15,000원만 주세요 하면 그분이 거절할까요? 과연? 공부방 사장님이 한 명 데려온다고? 15,000원 줄게? 그래 줄게 이러지. 예, 거절을 못한다는 거예요. 거절을 못할 제안하고 그 제안을 통해 어떤 기회를 만들려고 하나요? 수익 파이프라인 하나 더 만들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오프라인에서 응용해가지고 나만의 BM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만들어주는 판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공모전 시스템인 거죠. 공모전이 결국엔 그거잖아요. 되게 조금의 상금 주고 엄청나게 많은 기획서 모으는 작업 아니에요. 주류들이 많이 하는 작업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른 세대가 만들어 놓은 작업이니까 그런 거에 그냥 들어가가지고 내 기획서 그냥 이제 그 헐값에 넘기지 말고 내가 BM 만들어가지고 내가 내진해서 놀자는 거죠. 예,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일단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